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책 이야기 말고 오늘은 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10년 동안 제가 복용했던 우울증 약하고 이제 수면제를 중단한 지 지금 딱 정확하게 5개월이 됐는데요. 그 과정들 전부는 안 되겠지만 그 일부라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진단받은 병명들 이름들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신체화 증후군, 주요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이제 불안도는 기본적으로 높고요. 진단받은 후에 제가 이제 마음 공부 심리학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어릴 때 이제 애착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주양육자가 제대로 없었으며 환경이 굉장히 좀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안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부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컴플렉스로 작용한다는 것들,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제게 일으키는 문제는 우울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잦은 생각들, 의욕 없음, 타인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죠. 불면증이 이렇게 딱 발현되기 시작한 게 밤중수유를 하면서 아이가 계속 깨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주 깨니까 나도 잠을 못 잔다. 였는데 이건 정말 사실은 아주 그냥 피상적인 하나의 증상인 거고, 실제 제가 그때 했던 생각들은 제 마음속에서는 자는 동안 내가 아이의 어떤 요구나 반응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온전히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아이가 자는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이 그 시간을 나도 자면서 보낸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욕심, 그 두 가지가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거였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아이를 낳자마자 갑자기 짜잔 하고 어디서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아이를 낳기 그 직전까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말 한 겹 한 겹 쌓인 그런 만성적인 것들이 출산과 육아라는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팡 하고 타오른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발병할 때는 이게 그냥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게 탁 생겨난 거야 하고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던 문제들이 이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이벤트로만 병이 생겨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겨난 그 이벤트, 그걸 너무 크게 거기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발병이 되고 나면 회복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자라는 것. 왜 증상이, 나 약 먹기 시작했는데 왜 증상이 빨리 개선이 안 돼? 이런 조급함을 갖지는 말자는 거죠. 지금 우리를 만든 습관들이 이 단번에 그냥 촥 된 건 아니잖아요.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습관을 바꾸는데, 또 마음에 어떤 그런 새로운 길을 내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치료를 3개월을 잡고 시작을 해요. 약효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게 보통 한 달인데, 저 같은 경우도 초반 치료는 이제 3개월로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이제 가장 눈에 이렇게 보이는 증상, 심하게 짜증을 낸다라든지 확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3개월 딱 끝나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제가 느낀 거죠. 내 상태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병원을 찾고 나서는 그들이 10년 동안 긴 시간 약을 먹었네요. 주요 증상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병원에서 말하는 주요 증상은, 병명으로 보는 증상은 불면증과
우울증, 그 우울증 안에는 모든 무기력, 짜증, 불안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한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어요. 우울증 치료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막 강조하는 게 굴파고 계속 앉아있을까봐, 계속 이렇게 들어앉아서 누워있을까봐 무기력하게 시간 맞춰서 밥 먹고 몸을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강제로 시간이 루틴화가 일단은 됐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회사를 다닌다는 건 그냥 내 생활의 루틴화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 좀 괜찮아. 이런 상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울증약도 막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중간에 추가적으로 진정제 처방받기도 하고 수면제도 뭐 부작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막 바꿔서 계속 먹고 못 끊고, 그러니까 이 일정선 안에서 계속 이렇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오르막내리막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그 기간 동안 내가 회사를 다니고 며느리, 아내, 엄마 이런 사회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이름들, 역할을 하는 거는 이게 아주 가까이에서 보지 않고 조금 멀리서 보면 제가 이런 병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적당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는 멀쩡해 보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그렇게 멀쩡해 보였음에도 저는 아주 격하게 제 안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죠. 회사에서 뭐 상사와의 관계, 내 일에 대한 것들, 직급에 대한 열등감, 소비하는 패턴의 문제, 해결될 수 없는 엄마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서 정말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무슨 잡탕찌개 이것저것 다 몰아넣고 끓이는 잡탕찌개 끓여서 이렇게 사골국 고우듯이 이렇게 푹 고아지는, 그렇게 끓여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약물로 인해서 약물 치료로 당장 어떤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일상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상 저는 계속 여전히 힘들었던 거죠. 겉으로 볼 땐 괜찮았는데 저 친구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저런 선택을 했대?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터놓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 눈에 보이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인지 사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을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힘들고 증상이 나타나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그런 몸의 신체화 증후군이 있으니까 몸의 증상이 나타나고 정말로 몸 여기저기 오만 군데가 돌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끌어오를 때마다 정말 대증치료 하듯이 눈에 보이는 증상들 그것만 우선 없애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더 포기한다거나 좀 아프고 넘어가지, 앓고 넘어가거나 선생님한테 말해서 약 복용량을 좀 늘리거나 또 문제가 됐던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물리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그때그때 우선 그런 식으로 10년을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이게 딱 한 가지였거든요. 일단 오늘은 살아있자,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견디는 시간 동안에 했던 게 책 읽기였고 다 이해해서 뭐 읽는 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였고, 그래서 뭐 인문학 뭐 이런 책 시집 막 이런 거 읽다가 소설 이런 거 읽다가도 내가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읽게 된 게 심리학 책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근데 이게
책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책으로 아는 것과 내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스스로 알아나가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물론 조금 이게 책에서 본 거하고 이게 좀 조합이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일단은 판단 자체를, 내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 많은 책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상담, 권하고 있는 이 상담을 시작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는. 책에서 읽어보니까 막 그 상담 하는 도중에 전이 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과정들을 한 번 다 다시 겪고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다시 막 다 겪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그러고 비용 너무 저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너무 부담되고. 그렇게 좀 미루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겨우겨우 근근히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아, 정말 내가 이 밥벌이조차 못 해먹겠다. 굉장히 극심하게 이게 온 적이 있었어요. 휴직을 해야 되나, 퇴사를 해야 되나. 이 퇴사가 우리가 평상시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 꾸민 퇴사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다르게 왔죠. 이제 뭐 상사와의 관계에서 벽에 팍 부딪히면서 정말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를 너무 크게 느낀 나머지 상담을 시작했고, 또 그때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서 병원도 바꾸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의 바탕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 상사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너무 위축되어 있고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남의 평가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했고,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상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나는 좀 이렇게 그래도 내 할 말 하는 사람이고 남의 평가보다는 내 기분이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거였고, 실제 내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많은 감정들이 그렇게 남아있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 내가 너무 취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빨리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에게 맞는 상담 선생님과 긴 시간을 좀 간격을 이렇게 두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약물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실 상담도 되게 단번에 효과가 이렇게 쫙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병이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자리 잡았던 것처럼 나아지는 과정도 시간이 걸려요. 저의 이제 상담 기간이 약 그 뒤로 한 1년 반?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한 50회 이상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보이는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구나. 이걸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서도 생각하고 깨닫고 조금씩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꼭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혼자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약은 끊었지만 상담은 여전히 3주에 한 번씩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온전히 건강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굳이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이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좀 더 괜찮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오래도록 묵혔던 거 이렇게 곰국 끓이듯이 이렇게 푹 고아진 어떤 그런 감정들을 벗겨내고 조금 일어서고 이런 것도 이렇게 힘든 사람도 중간에 어느 시점에는 좀 괜찮구나, 괜찮아졌네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겪고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이거든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절대로. 저도 그랬고요.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죽어야 끝나지. 죽는 게 진짜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굳이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책에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단단하고 좀 탄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